목표를 명확히 했어요. 우리 회사는 제안서를 써서 이걸 반드시 꼭 수임을 해야 돼. 오히려 중요한 건 이 업무 목표입니다. 업무 목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을 대리하면 갑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 프롬프터 관련된데 이게 이제 법원 그 자료 가이드에 나온 겁니다. 뭐 나쁜 프롬프터는 이 계약서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말로 던지는 거, 뭐 역할이 없고 검토 기준도 없고 목표가 없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클로드는 물어볼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프롬프트에 이걸 써. 너는 세계 최고의 리티게이터다. 뭐 이렇게 쓰는데 세계 최고의 리티게이터도 써봤자 무료 모델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최고야. 개천에서 뭐 내가 왕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그런 거 쓰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뭐 그 우리 후배들 보면 쓰거든요. 뭐 웃겨요. 뭐 너는 세계 최고의 뭐 개인정보 전문가다 이렇게 쓰더라고.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 세계 최고의 뭐 그렇게 해봤자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너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특히 클로드의 경우에 이렇게 쓰면 좋은데 목표를 명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임 제안서 같은 걸 AI를 통해서 만들 때 저는 보통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원의 대응과 관련된 사건 하면 관련해서 너는 뭐 세계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20년간 근무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출범이 20년이 안 됩니다. 일단 처분청이 된 건 2020년 8월부터 된 거고 일단 질문 자체가 할루시네이션을 포함한 걸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쭉 쓰고 회사에서 이제 이걸 어떤 의미가 있고 쭉 쓰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는 제안서를 써서 이걸 반드시 꼭 수임을 해야 돼. 그냥 그러고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수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얘가 AI가 될 때 내가 세계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가 아니라도 돼. 그냥 그 수임을 위해서 관련된 추론 능력을 발휘하라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존 프롬프트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역할 아레나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안 쓰는 것보다 나을 거야. 안 쓰는 것보다 나은데 너무 여기 뭐 역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이 업무 목표입니다. 업무 목표. 이게 어디에 쓰느냐. 그래서 계약서 검토인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계약서 검토해줘 이렇게 쓰면 우리 회사는 갑을 대리하는데 을을 위한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목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을 대리하면 갑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더 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효화될 수 있는 조항도 있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좀 거래상 지위가 있다면 그 조항은 남겨두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나중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효화되는 건 나중 문제고 그걸 미리 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위에서 약관규제법 위반했다 그래서 시정령 나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기껏해야 약심의에 의해 가지고 관련 계약이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과 관련된 부분은 뭐 추정하지 말라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지금 AI가 발달해서 그런 걸 얘가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약 요건을 그렇게 많이 설정하는 게 AI 강의 같은 거 보면 예전에는 그런 말 하고 관성 때문에 지금도 제약 요건 많이 설정을 하는데 제약 요건을 많이 설정하면 많이 설정할수록 결과물이 좀 풍부하게 안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고요. 그다음에 형식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 형식을 설정해두지 않으면 다시 그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형식을 포맷을 잘 해두는 게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형식은 뭐 스킬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는 역할 잘 설정하고 목표를 잘 부여한 다음에 관련해서 제약 요건에는 형식, 특히 형식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프롬프트 설계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쓰는 가입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고, 컨텍스트 제공해야 되고, 출력 형식 지정하고, 제약 요건 부여하고, 점진적 개선이라는 것은 이제 후속 프롬프트를 가지고 검증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판사님도 이거 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8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 업무, 목표, 맥락, 입력자료, 제약 조건, 출력 형식, 검증 이런 거를 8가지 요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말은 좋은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해봐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의외로 좋은 게 고객이 막 물어본 거 예월 해가지고 내가 막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막 조합을 하잖아요. 근데 제 머리로 뭐가 되겠어요? 그냥 그거를 다 물어봐요. 물어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와 관련된 최적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그러니까 옆 프롬프트인데 그렇게 작성해주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쫙 나오면 그 프롬프트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프롬프트에서 보고 내가 원하고 고객이 원하고 좀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그 프롬프트 안에다가 프롬프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우리가 생각이 하면 프롬프트를 미리 잘 설정을 해두고 그 설정한 틀 안에다가 계약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법률 업무라는 건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좋은 의견을 내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관련된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뭔가 물어보기보다는 기존의 프롬프트에 넣기보다는 프롬프트를 네가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 프롬프트를 다시 개선을 하고 그 개선된 프롬프트를 가지고 다시 입력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송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송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피고되면 소장을 통으로 넣어요. 증거자료까지 포함해서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회사 보안이 문제가 안 돼서 넣었다 그러면 소송을 할 때 뭘 만들 때 증거자료를 안 넣은 것과 넣은 거는 결과치가 다릅니다. 증거자료가 소장의 값 1호증부터 14호증까지 있으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못 넣는 이유가 사람이 엄청 단순합니다. 왜 못 넣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용 프로그램 보면 첨부 파일이 10개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하고 만들 때 우리는 50개까지 넣는 거로 설정을 했는데 토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넣은 다음에 복잡한 케이스는 넣고 이 소송에서 이제 막 들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들은 것도 여러분들 뭐 그냥 챗GPT 같은 걸로 해서 그 녹음해서 이렇게 하면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냥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그 몰래 해도 되잖아. 몰래 해도 우리나라는 통비법이 좀 이상해가지고 통비법 3자 안 걸리잖아요. 대화자가 녹음은 안 걸리잖아. 그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도 갤럭시를 그냥 쓰는데 갤럭시의 노트에 들어가면 회의록을 그대로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텍스트 바꾼 거를 AI에 넣으면 그냥 다 됩니다. 다 되니까 소송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사안을 고객과 회의에서 진정한 게 나오잖아요. 글로는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모든 자료를 그 소송 기록과 함께 다 넣은 다음에 바로 뭐 소송과 관련된 걸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아주 단순하게 뭐 소장 써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장을 쓰고 고객의 니즈는 어떻고 예를 들어 고객 니즈가 소송 승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길게 끄는 게 있고 소송을 짧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니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까지 다 넣은 다음에 이와 관련한 최적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소장 작성, 최종 프롬프트 작성해줘.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지가 노력을 해가지고 막 써서 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약간 마디파이를 해가지고 붙여넣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프롬프트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프롬프트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그냥 약식으로 좀 보고 우리가 프롬프트는 사실 AI가 만든 프롬프트를 다시 사람이 검증하는 쪽으로 가는 게 보다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 법원은 그 단계 전이에요. 법원은 좀 늦잖아요. 항상 늦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판사님들이 너무 AI 써서 판결 쓰면 당사자들이 패소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제 배석들이 기록을 봐야지 쓰는데 이거가 좋으면 특히 AI 프롬프트가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게 그냥 사진 파일도 OCR 기능이 좋으니까 OCR도 한 90%까지 올라가 버리면 거의 실수가 없거든요. 실수가 없어서 기록을 안 본다는 거예요. 기록을 안 봐. 기록을 안 보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쓰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프롬프트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